악역에 선반영이 되어 있는데 사업성이 좋은 단지예요. 근데 선도지구에서 떨어졌죠. 분당이 많을 겁니다. 저라면 들고 갑니다. 그냥 보유하는 전략을 쓸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1호 초이스 헬퍼이자 부동산 가치평가사 시크릿 브라더입니다. 오늘은 드디어 선도지구의 마지막 영상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마지막 영상인 3편을 기다리셨을 것 같은데요. 보유해 아니면 매도해? 이게 궁금하신 거죠. 선도지구가 되었든 선도지구에서 탈락했든 이게 가장 궁금하실 것 같아요. 이거에 대한 저의 답을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현재 분위기를 한번 봐야겠죠. 제가 부동산 한 30개 넘게 전화를 돌려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선도지구에 선정된 단지들은 일단 선도지구 선정되자마자 매물을 바로 걷어들였다라는 소장님의 의견이 많았습니다. 물론 매물이 아예 없는 것들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매물을 걷어들이고 호가를 조금 높이는 단지들이 분당도 그렇고 뭐 일산, 평촌 다 마찬가지로 다 공통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게 소장님들의 의견이고, 선도지구 탈락단지는 어떠냐? 생각보다 선도지구 탈락단지는 좀 조용하기는 한데 그래도 매물이 한두 개씩 늘어나고 있고 호가는 조금 빠르게 팔려는 사람들에 의해서 조금씩 조정되고 있긴 하다. 다만 지금 매수자들이 원하는 수준으로 호가가 급매 수준으로 나오지는 않기 때문에 기대하는 것처럼 많이 호가가 떨어지진 않는다. 그런데 이제 조금 시간이 지나 보면은 조금 더 떨어질 수는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지지부진해지고 그러면 탈락한 단지들에서는 그동안 오랫동안 기다리셨던 분들이 아마 던지는 매물들이 나올 것 같긴 해서 조금 더 양극화가 되지 않을까. 선도지구에 만약에 선정이 되었다면 향후 짧게는 한 6개월 정도, 평균적으로는 한 1년에서 길게 보면 한 2년 동안은 가격이 올라갈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좋은 뉴스보다는 안 좋은 뉴스가 계속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선도지구 지정되자마자 분담금 어떻게 할 거냐, 사업성이 결여됐는데 선도지구로 지정을 해놨다, 이거 뭔가 불공평하다, 이런 기사들이 계속 쏟아져 나옵니다. 앞으로도 계속 나올 겁니다. 그리고 되게 장밋빛 미래를 그릴 것처럼 사실 정부에서 발표를 했지만 현실적인 얘기들이 전문가들 사이에서 계속 나오고 있고, 실제 거기 주민들도 그런 생각을 많이 하기 때문에 분당이야 사업성이 괜찮기 때문에 좀 잡음이 덜하겠지만 사업성이 안 좋은 그 외 지역들은 사실은 계속해서 안 좋은 뉴스가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선정된 단지들이 사업성이 좋은 단지들, 속도가 빠른 단지들을 선정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안 좋은 뉴스들이 더 많이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이렇게 안 좋은 뉴스들이 나오면 사업성에 따라서 그 통합단지의 사업성과 속도, 이런 가능성에 따라서 호가가 떨어지는 단지가 발생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선도지구에서 탈락한 단지들은 어떨까? 향후 1년에서 2년, 짧게는 한 6개월, 길게는 2년 정도는 가격이 떨어질 확률이 높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건 저는 길게 떨어질 거라고 보진 않는 게, 일단 초반에는 좀 벌어질 것 같아요. 그런데 전세가가 계속 올라갈 거거든요. 왜냐하면 27년에 착공한다 그러면 2년 조금 더 살고 이제 나가야 되는데, 그럼 세입자 입장에서는 어차피 내 집 아니니까 선도지구가 아닌 단지에 전세 살아도 상관없겠죠. 어차피 학교에 따라서, 그다음에 학원과 뭐 접근성 이런 거에 따라서 결정을 할 테니까. 그러니까 선도지구가 떨어진 단지들이 오히려 전세가는 더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선도지구에 된 단지들은 전세가가 조금 덜 오를 수 있는 거죠. 전세가가 올라간다라는 건 어쨌든 하방을 지지해 준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선도지구 탈락 단지들 중에서도 갈릴 겁니다. 아, 선도지구만 바라봤는데 안 됐으니까 이제 끝났다, 이러면서 포기하는 단지가 있을 거고, 반대로 선도지구 된 거 그냥 조금 빨리 갈 수 있지만 우리가 사업성이 더 좋으니까 자, 우리 다 같이 또 으쌰으쌰 해가지고 한번 분위기 끌어올려 보자, 전화위복 한번 해보자, 이런 단지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제가 첫 번째 영상에서 말씀드렸죠. 선도지구 다음 단지들은 주민 제한 방식으로 진행이 될 거고, 얼마나 잘 준비해서 지자체에 가지고 가느냐가 다음 단지가 결정이 되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할 것이다. 그리고 그런 단지들이 사업성이 좋다 그러면 오히려 더 빨리 갈 수도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완전 갈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도 사업성에 따라서 호가가 반등하는, 선도지구 탈락단지 중에서도 사업성에 따라서 호가가 반등하는 단지도 나올 수 있다라고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께서 가장 궁금한, 보유할까요, 매도할까요? 일단 선도지구부터 한번 볼까요? 4분면으로 한번 나눠봤습니다.
사업성과 가격의 선반영 여부로 나눠봤어요. 사업성이 좋은데 가격에 이미 선반영이 되어 있다. 분당이죠. 근데 만약에 내가 거기에 실거주하고 있다. 그럼 저라면 들고 갑니다. 그냥. 왜? 사업성이 좋기 때문에. 가격에 선반영이 되어 있어도 더 올라갈 확률이 높고 어차피 내가 실거주하는 거고 오랫동안 보유할 거니까 그냥 갖고 갑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가 투자 목적으로 접근한 거다. 투자 물건이다. 그렇다면 가격이 많이 올랐을 때 서울 상급지의 가격이 오히려 좀 붙었다. 그럼 저라면 매도합니다. 이때 매도하고 갈아탑니다. 그래서 좀 전략적으로 매도를 하는 것도 투자 목적으로 가지고 계신 분들은 고려를 해볼 필요가 있다. 반대로 사업성이 부족해요. 그런데 가격에 선반영이 되어 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매도하는 게 전 낫다고 봅니다. 아무리 선도지구가 선정이 됐다고 하지만 사업성이 부족하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해서 안 좋은 뉴스들이 나오면서 어느 시점이 되면 호가가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차라리 지금 호가가 잘 반영이 될 때, 사람들이 막 관심을 가지고 지금 호가를 올려가지고 매도할 수 있을 때 좋은 가격에 매도를 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업성이 좋은데 가격에 선반영이 안 되어 있다면 당연히 투자 목적이든 실거주 목적이든 보유하는 게 낫다라고 저는 보는 거고, 만약에 가격에 선반영이 안 되어 있는데 사업성이 좀 부족하다면 1년에서 2년 정도 사이에는 가격이 오를 확률이 높다고 보니까 가격이 올랐을 때 매도하고 상급지로 갈아타는 전략이 가장 좋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가장 많은 분들이 이제 요것 때문에 보신 거겠죠? 마지막 영상까지 잘 참아 주셨는데 선도지구에서 탈락한 단지는 어떻게 해야 될까? 가격에 선반영이 되어 있는데 사업성이 좋은 단지예요. 근데 선도지구에서 떨어졌죠. 분당이 많을 겁니다. 저라면 들고 갑니다. 그냥. 보유하는 전략을 쓸 것 같습니다. 결국 사업성이 좋고 갈등이 덜한 단지가 최종적으로 도착점에는 먼저 갈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보유하는 전략으로 갈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가격에 선반영이 되어 있는데 사업성이 부족하다, 속도가 좀 지지부진할 것 같다, 그렇다면 매도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좀 손해를 보더라도 매도하는 게 맞다라고 보고, 반대로 사업성이 좋은데 가격에 선반영이 안 되어 있어. 그렇다면 그냥 저는 보유하고 갈 것 같습니다. 어차피 사업성이 좋은 단지가 나중에 더 빨리 갈 수도 있으니까. 그런데 사업성이 부족한데 가격에 선반영이 안 돼 있는 단지는 저라면 매도할 것 같습니다. 가격이 안 오른 단지인데 사업성까지 부족해? 그러면 앞으로도 한참 뒤에 되거나 안 될 확률이 있기 때문에 아예 그냥 지금 매도하는 게 전략일 것 같습니다. 물론 상황별로 지역별로 그다음에 개인의 어떤 경제적인 상황이라든지 이런 거에 따라 다 달라질 겁니다. 그렇지만 대략적으로 이런 쪽으로 인제 포커스를 맞추고 생각을 해 보시면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인생사 세옹지마라는 말이 있죠. 인생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선도지구가 되면 정말 가격이 많이 오를 거라고 다들 기대를 하고 계시겠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고 그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선도지구에서 떨어졌다고 하더라도 가격이 당분간 뭐 떨어질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고 또 나중에는 더 많이 올라갈 수도 있고 가장 먼저 될 수도 있는 거죠. 인생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자, 이런 스토리가 있었어요. 인생사 세옹지마. 노인네가 살고 있었는데 말이 한 마리 집으로 들어왔어요. 이게 웬 떡이냐 하고 어느 날 아들이 그 말을 타다가 떨어졌는데 다리가 부러져서 장애를 입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죠. 아이고 이놈의 말 때문에 우리 애가 장애인이 됐네. 다리 건강한 아들들은 다 전쟁터에 나가서 죽었어요. 근데 다리가 다친 아들은 부상을 입었기 때문에 결국 전쟁터에 못 나가서 살아남았죠. 말이 아들을 살린 거죠.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말이 집을 나가 버려요. 그런데 또 기다리다 보니까 말이 짝짓기를 해 가지고 다른 새끼를 한 마리 데리고 온 거예요. 이게 바로 인생이라는 거죠. 정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지금 선도지구에 됐다고 해서 무조건 또 좋은 일도 아닐 수 있고 떨어졌다고 해서 안 좋은 일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죠. 선도지구 되신 분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혹시 떨어지신 분들이 이 영상을 보고 계시다면 기운 내셨으면 좋겠어요. 인생사 세옹지마 아닙니까? 그러니까 기운 내시고 앞으로 여러분들의 할 일에 집중하셔 가지고 좀 더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시크릿 브라더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시크릿 브라더 채널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